주말에 있었던 게 검찰청 해체안이 가장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광우병 시위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긴 글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을까요? 그때 채널A 앞이에요. 동아일보 앞이에요. 네, 제가 동아일보 맞아요. 앞에 청계천가에 제가 그때 청계천 옆에 좁은 도로들을 버스 한 대씩으로 막아놨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소위 진보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만장 들고 깃발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야 넘어 이러고 있길래 제가 가서 네. 저는 그때 그냥 일반인으로서 좀 병특하고 있었거든요. 예.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냐. 차벽을 넘어가려고? 네, 그 사벽 넘어가면 뭐냐 했더니만은 사실 딱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넘는 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아, 당장의 목적은 저 차벽을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넘는 것 자체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거지. 네. 그럼 넘고 뭐 할 거냐. 뭐 청와대를 습격하러 갈 거냐 그 당시에. 아니면 네. 뭐 할 거냐. 근데 그 말을 제가 했더니만은 너 경찰 프락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수뇌부에서 지정했던 목표물을 자기들은 그냥 넘어야 되는 거고. 네. 왜 넘어야 되느냐 왜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게 되면은 너 누구야? 이렇게 불쾌감을 되는 느끼는 거예요. 거예요. 너 왜 여기에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반대 의견 또는 궁금증을 가져? 이건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야. 너 TV 못 봤어? 방송 못 봤어? 너 거기 동의 안 하면 프락치지. 그래서 저 경찰 프락치를 몰아가지고요. 그때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가운데 몰아놓고 네. 그때 한참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예. 머리가 짧으면 경찰 프락치다 뭐 이런 거. 아, 그래가지고 너 신분증 내놔 저한테 드자비 해가지고 그때 옆에 마침 갓 수습이었던 모 일간지 기자가 있어가지고 네. 저랑 인터뷰하죠. 저분들 왜 그 붙들고 하십니까? 몰라요. 저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기자하시는데 요즘 그 얘기하면 참 웃긴데. 아, 그래요? 네. 그때 만난 분이 수습 기자였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검찰이라는 거는 그냥 십몇 년째 벌써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십몇 년째 좀 깨부숴야 되는 대상인 거지. 깨부수고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년간 고민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유예기간 1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수사와 그 기소의 분리를 얘기하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이제 두느냐 마느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저랑 천하람 원내대표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시스템의 결함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어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온 내용을 갖고 기소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범인이 딱 이렇게 범인이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경찰에서 막 수사를 받아요. 그러다 이제 자수 안 해요, 여기서는. 네. 계속 싸우고 이래요. 그러다가 검찰이 이제 기소할까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느려다보면은 근데 검사님 드린 말씀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자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 다시 경찰로? 왜냐면 검사가 거기에 더 하면 안 돼요, 뭔가 내용을. 그러네요. 네,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술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경찰 다시 갔다 오세요. 경찰 가요. 또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자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또? 무한 반복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가고 또 가가지고 중요 진술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가고. 네. 제가 쓴 범행 도구가 있습니다. 그럼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무한루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내가 기소되기 전에 내가 내 범행 도구를 알려주고 뭐 내 자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야 너 거짓말할 거잖아. 그냥 안 돼. 기소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검사의 행위 자체가 네. 법정 가서는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이런 억지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가정을 해봐도 네. 사실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정말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없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네요. 또 누군가 악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개발한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랑 밥 먹을 때마다 이럴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났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예.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실제로? 많이 하죠 요즘 이러면 이거 예.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 근데 답을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왔을 때 뭔가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태 변화가 있어가지고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라는 거는 결국 조서에 뭘 남기는 행위 자체도 수사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뭘 여기서 검사 앞에 다 자백을 해도 적을 수가 없어요. 갔다 오세요 왜요? 뭐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해서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라는 상징적인 조직을 없앤 거에 뭐 약간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검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검사 아니고 공소관으로 하는 게 명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조직을 좀 계속 자극을 하고
좀 조롱성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 우리나라 검찰이 그래도 그 전 세계 검찰총장 대회 이런 거 하면은 꽤나 대접받는 검찰입니다. 수사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검찰도 해외의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 같은 걸 맺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수사나 이런 거의 기법에 대해서도 교류하는 것들이 많고, 이런 국제회의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공소청이 된다? 그러면 여기랑 왜 교류하나요? 그 국제기관들이? 교류할 대상으로서 좀 예를 들어 우리가 예. 포렌식 기술에 대해 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니네한테 줄게. 뭐 이런 교류를 하던 기관들이 네. 갑자기 니네 그래 검찰이었다 공소청이라는 거 바뀌어서 니네는 수사 안 하잖아. 니네랑 왜 교류해? 그럼 그게 다 끊기는 거거든요. 그럼 네. 수사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 같은 것이 예. 형사 공조 같은 것이 다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경찰이랑 하느냐? 우리 원래 경찰이랑 노는데 아닌데? 이래버리면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조직 하나 없애는 문제가 아니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한다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검도 그렇죠. 특검도 더 센 특검도 특검이라고 그렇고.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나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의 힘은 뺀다고 하고, 어쨌든 이제 공수처로 가는 것도 검찰 출신들이 갈 수 있는 거고, 특검도 파견 검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 모순된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 그래도 한번 썼던 게, 예. 이런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민주당이죠. 예. 사실 수많은 모순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논리가 해보고 보완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정확히 그 논리로 만들었다가 전혀 뭐 무능을 입증했던 곳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네. 우선 굴리고 나가지고 보면은 뭐 일이 생기겠지. 이 일이 생긴 게 하필이면은 계엄수사였고, 계엄수사 때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저는 굉장히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뭘 몰라서 이러는 거지, 알면서 이러는 거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알면서도 그냥 어쨌든 눈앞에 목적은 달성을 한 거고, 1년 동안 뭐 어떻게든 뭐 아니 분풀이 하고 짜고는 있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 분풀이 예전에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 통해서 하다가 자기 발등 찍으니까 지금 이제 검찰 없애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한다고 칼춤 추다가 자기들한테 그 칼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자기 발등 찍어놓고는 아예 하면서 지금 검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당신들께서 만드는 중수청 이런 데서 당신들 발등 또 찍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자릅니다 또. 예. 그때 되면 또 뭐 다른 기관이 또 탄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학교 폭력이 문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세심하게 분석해가지고 왜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식 대책이라 그러면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 학교를 없애 이런 식인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이죠. 예. 학교를 없애면 절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죠. 네. 그럼 학교의 본래 기능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싫어가지고 검찰 없애겠다. 검찰은 이제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죠. 어딘가 하겠죠. 예. 그리고 검찰이 수행하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학교를 없애서 학교 폭력을 없애겠다는 식의 이런 접근. 민주당식 해법. 예, 저는 이거는 아니 자기들이 회사를 하거나 자기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처할 거예요. 네. 예,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내쫓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이거 되게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